시어머니께서 앞으로 명절마다 16명이 우리 집에 모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유는 시댁보다 집이 넓고 1억을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때부터 저의 명절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35살 워킹맘입니다. 5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고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 초기에는 부모님의 금전적인 도움 없이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넣어둔 청약에서 34평 아파트가 당첨된 거예요. 처음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아서 남편과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34평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시댁에서 무려 1억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였거든요. 그동안 둘이서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분양금을 마련했지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뜻밖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명절마다 모든 시댁 식구들이 아들 집에서 모이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댁 식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시이모님네 7명, 시누이네 3명, 시부모님 2명, 둘째 시누이 1명까지 총 13명이에요. 우리 부부와 딸까지 합치면 무려 16명이 한 집에 모이는 셈이죠. 참고로 시어머니께는 여동생이 2분 계신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릴 적에 엄마처럼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시이모님네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댁보다 우리 집이 더 넓기도 하고 아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이고 싶다는 소망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집으로 이사한다고 하니 선뜻 지원해 주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모이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안도 해봤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무조건 아들 집에서 모여야 한다고 고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간단하게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명절은 비교적 편한 편이었어요. 시댁은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도 가족끼리 식사하고 술 한잔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근처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것도 있고 하던 대로 간단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큰 착각을 했던 거죠.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말씀대로 간단하게 준비하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막상 첫 명절이라고 생각하니 그래도 처음인데 너무 대충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반찬 하나, 전 하나, 국 하나 이것저것 조금씩 추가하다 보니 어느새 잔치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 식구 13명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거실은 금세 북적거렸고 부엌에서는 불이 꺼질 틈이 없었어요. 전 부치랴, 국 데우랴, 반찬 내놓으랴, 손님들 맞이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상 차리고 나면 설거지, 설거지 끝나면 또 상 차리는 일이 반복됐어요. 앉아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저희 집에서 묵고 갔고 시부모님과 둘째 시누이는 그 다음날까지 머물다 가셨어요. 명절이 끝나고 손님들을 모두 배웅한 순간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는 산더미였고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그날 밤부터 고열과 근육통이 몰려와 결국 몸살로 알아누웠습니다. 정말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첫 명절을 치르고 나니 다음엔 이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명절을 맞으면서 준비하는 음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만 갔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이나 반찬이 하나라도 빠지면 꼭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깻잎전 맛있던데 이번엔 왜 안 했어? 수육에 술 한잔하면 좋을 텐데 이번에 한번 해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지난번보다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날부터 부엌에 틀어박혀 음식을 만들고 당일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저는 어김없이 몸살로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다 도와주는데 뭐 그렇게 엄살을 부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해준 거요? 설거지 몇 번 해주고 상 좀 펴고 접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게 다 도와준 거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명절이 2번이고 크리스마스까지 해서 1년에 고작 3번밖에 안 되는데 뭘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엄살 부린다는 남편 때문에 정말로 이혼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또다시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한 달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명절 준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잠을 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머리를 빗다가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머리 한가운데에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진 원형 탈모 자국이 보였습니다. 순간 피가 싹 가시면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는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1억을 돌려드리고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당장 그럴 돈이 없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간단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던 말을 떠올리고 이번 명절은 정말로 간단하게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와 떡국만 준비하고 동그랑땡, 잡채, 나물 반찬은 모두 시장에서 사왔습니다. 식탁이 예전보다 훨씬 간소해지자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시장에서 사온 음식이라는 걸 아시고는 얼굴이 단번에 굳어지셨고 술안주로 족발을 배달시켜드렸을 때는 화가 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다음 날은 해장하시라고 콩나물국만 끓여드리고 남은 음식들로 식사를 간단히 차렸더니 저녁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명절인데 음식이 이게 뭐야? 순간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든지. 그랬더니 남편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라면 못할 줄 알아? 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도 자취를 오래 해서 요리는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명절에 난 지우 데리고 친정 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날 이후 집안은 한동안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 연휴가 되자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정은 편도 5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어서 명절에는 늘 시댁 일정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연휴가 길면 친정에 내려갔지만 짧을 때는 그냥 시댁에서만 명절을 보내는 게 당연한 패턴처럼 자리 잡았죠.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에, 너 얼굴이 왜 이래? 살이 빠졌네. 머리는 이게 뭐야? 엄마는 제 머리에 원형 탈모 자국을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고집, 명절 준비로 인한 고생, 남편과의 다툼.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굴에 놀람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1억 지원해줬다고 그러는 거냐? 그 돈 때문에 너 그렇게 사는 거면 땅 팔아서 1억 줄 테니 그냥 돌려줘라. 순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제 명절 때는 그냥 제가 집에 올 거고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예요. 부모님이 언제든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셔서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시골 친정집에서 여유로운 연휴를 보냈어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딸아이는 마당에서 강아지, 아지와 신나게 뛰어놀고 잔소리도 눈치도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없는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며칠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에는 피곤함과 허탈함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남편은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당신이 너무 잘해서 난 진짜 별거 아닌 줄 알았어. 남편은 저에게 큰 소리를 친 것도 있어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 이상으로 힘들고 지쳤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와주긴 했지만 인원도 많고 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 몇 명이 달라붙어도 일이 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남편도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실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절대 안 모일 거다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단호하게 나서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이렇게만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지금이라도 상황을 제대로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예전처럼 시댁에서 모이거나 외식하고 친정으로 갑니다. 그동안은 딸이 아직 어려서 그리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자주 내려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딸이 먼저 가자고 조릅니다. 지난 명절에 강아지랑 신나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매번 명절마다 자연스럽게 친정으로 향하게 됐어요. 이제는 명절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보세요. 변화는 언제나 용기를 낸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